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을 깨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쭉 흘러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영 아닌 모습이죠. 나스닥만 1%를 겨우 넘고 나머지는 강보합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원찮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우존스는 음전까지 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8.0%였던 것이 예측치였던 7.3%마저 넘어서면서 7.1%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6.3%였던 것이 예측치 6.1%를 뛰어넘어 6.0%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 달 9.5%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8월과 9월의 하락폭이 8.3%에서 8.2%로 둔화되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던 상황에 저번 달에 7.7%가 나오며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흥분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1%가 나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시장은 나스닥 기준 장 시작 때 4% 정도의 상승을 다 뱉어내고 겨우 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왜 또 그놈의 테슬라는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하락을 했을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하락에서 테슬라의 하락폭을 보면 두 가지 의심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유튜브의 여러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 만도 한 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해놓고도 주주들의 뒤통수를 때렸던 전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벌써 시장과는 반대로 이틀 연속 역주행, 그것도 너무 큰 폭의 역주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테슬라의 성장성과 미래에 대해서 주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번도 더 말씀드리듯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정신이 쏠려 있어 테슬라 경영에는 많이 소홀해졌다는 기사들이나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테슬라 주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많이 변하면서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테슬라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을 깨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쭉 흘러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미 저번 CPI와 PPI 지수 발표 이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린 것을 경험한 시장이 CPI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하락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것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즉, CPI 지수는 이제 호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더 큰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OMC에서 결정될 금리와 파월 의장의 인터뷰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점도표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최고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지 높아질지를 확인하고 언제쯤 금리가 고정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를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CPI 지수와는 별개로 내일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가 더 중요하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점도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짚어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보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더 많아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JP모건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JP모건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7.1%대가 나오면 S&P 500은 최소 2에서 3%까지 오른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요, 기껏해야 0.7%였죠. 보시다시피 전문가라는 위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만들어 놓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든 워렌 버핏이든 버핏 할아버지가 오든
이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예측을 맞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든 워렌 버핏이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오든 하루하루 주식시장을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기간에 주식시장에서 99번의 수익을 얻었다 한들 단 한 번의 실수로 쪽박 차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있죠? 1,400억을 몰빵했다가 순식간에 나락을 가버리는 주인공 진도준의 고모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어놨어도 한순간이면 그 돈이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반반 혹은 반반도 못되는 단기 투자보다 승률이 확실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자고 일어나서 올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산타랠리가 오기만을 바라셨던 분들이 약 23% 정도가 되었고, 침착하게 시장을 살펴보자는 분위기는 중간 두 그룹을 합쳐서 60%, 그리고 마지막은 저와 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흘러가듯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FOMC에서 인상될 금리와 파월의 인터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저는 점도표만 신경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9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입니다. 많은 분들은 점도표를 보실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실 겁니다. 바로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를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2023년이 아닌 2023년 이후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부족한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는 2023년에 최대치가 될 것이며 한동안 금리 고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간에는 2024년이 되어서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도 말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 저는 최소한 2024년부터는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 점도표에서 그것도 2024년부터의 지표를 통해서 즐거움과 긍정을 찾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9월 달에 나온 점도표 예측치를 뛰어넘어 5%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가는 또 폭락했죠. 그리고 2023년에는 정점을 찍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도표에 따르면 2024년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4.0%가 될 것이고, 2025년에는 3.0%, 그리고 2026년에는 2.5%가량 될 것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너무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지만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간단한 공식은 성립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도표입니다. 보세요. 금리는 오를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하락할 때가 있으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단순한 지표가 아닌 2023년을 대변할 파월 의장의 말과 곧 발표될 점도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성공하려면 멀리, 그것도 남들보다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곧 있을 점도표에서 2023년에 있을 최고 금리를 보고 절망 혹은 실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언제부터 하락할 것인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2023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에 대한 심리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그때는 여태까지 겪었던 하락장에 대한 고통 다 털어내시고 상승장을 즐기시면 그만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